네. 자, 그러면은 객석을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또 배우님들 그리고 감독님이 소감과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날이 오는군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객석을 가득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윤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국 역을 맡은 윤수상입니다. 여기 이렇게 꽉 찬 객석을 보니까 가슴이 뛰는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판례 역을 맡은 양희경입니다. 제가 오늘 사람이 좀 부럽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쉬셔야 될 시간에 이렇게 영화관으로 직접 찾아와 주시고 저희 아침바다 갈매기눈을 보려면 서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압구정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까 이게 실화 같지가 않네요. 어쨌든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용수 역의 박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관객분들하고 유익한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영화가 끝난 직후라 이제 또 벌써 여러분들이 두 분이 이렇게 오픈 채팅에다가 말씀을 적어주셨는데 일단은 그 마지막 멘트 그것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갔어? 갔지 그럼 할 때 울컥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그래서 용수와 영란 두 분 모두 베트남으로 잘 가셨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잘 갔습니까? 가셨나요? 가고 있는 중. 아니 근데 이 영화의 이 결말이 그 두 사람이 베트남으로 해피하게 잘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영화 속의 인물들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나라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역설적으로 두 사람이 마치 파라다이스를 향해서 가듯이 이 한국이라는 지옥을 마침내 탈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결말을 이끌어낸 이 박영 감독님이 그 부분에서 어떤 연출 의도를 가지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이제 두 분 배우님이 그 많은 분들이 인구해자되는 게 그 진짜 짧은 대사들 갔나? 갔어. 뭐 그런 그 대사로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어떤 느낌으로 또 연기를 하셨는지 또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도 많이 질문 감상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쓰기로는 그 둘이 같이 떠났죠. 뭐 앞으로 아직 남은 일이 많아요. 뭐 밀항하는 배를 구하고 뭐 이제 국경을 넘고 거기 가서 또 정착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뭐 그들이 저도 잘 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뭐 엔딩에서 글쎄요. 어쨌든 이제 영화 자체가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분들이 이곳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설정이고 이제 그분들이 결국은 떠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떠난 분들은 이제 어떤 자신의 이유를 갖고 떠나셨죠.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저는 사실 이 영화의 곳곳에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 서로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들을 곳곳에 넣을 수 있을 때마다 다 조금씩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같이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그 짧은 멘트로 대화 나누신 그 씬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갔나? 같이 그럼 할 때. 예, 참 간단한 말 같은데 그 갔나 갔지 그럼 됐네. 이 아주 짧지만 가장 어려운 대사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 만나면 갔어? 갔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쭉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공력을 들여온 얘네들의 그 아주 지친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떻게 보면 울분이 섞여 있는 아마 그런 그 한탄에 가까운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기서는 뭐 우리 찍을 때 당시에 기억을 해보면은 뭐 특별한 멘트 주문 디렉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쭉 쌓아왔던 에너지가 거기서 그 폭발이 될 때 가만히 있어봐. 평상시 왜 이렇게 말 안 하잖아 하면서도 그 순간엔 그게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쏟아지는 말이. 근데 역시 그렇게 쏘았더니 양희경 배우가 아주 제대로 받아치더라고. 그리고 뒤에다가 그냥 거의 잡아먹을 듯이 그럼까지 넣는데 그럼을 받아가지고 그럼 됐네. 그리고서 나와서 역시 그 해외로 나가는 그 영웅입니다. 참 상당히 많은 다이얼로그를 해왔습니다. 배우니까. 근데 가장 간결하면서도 힘들었던 대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를 다 편집해서 저도 이제 극장에서 보면서 그 부분에서 사실 이게 이렇게 잘 맞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두 사람은 어떤 부부보다도 잘 맞는 남녀예요. 한 집에 살면서 왼수같이 사는 사람들도 세고 셌는데 이웃에 살면서 누구보다도 속사정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영국은 사실 이 세 식구가 다 가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파출소에서 풀려나서 보니까 반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자기가 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떠나기를 바라는데 저 인간이 여기 남았어? 그 화딱지가 있는 대로 나서 소리를 가냐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됐고 저는 이 영국에 대한 고마움과 여러 가지 내가 거기 가면 뭐 하겠나 난 여기서 이 새로운 가족들하고 같이 남은 인생을 살아야지 같이 그럼 그러니까 그렇지 한이가 굳이 가서 뭐 할 건가 나와 이웃이 돼서 또 여기 화투판의 아줌마들과 이웃이 돼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지 그것이 옳을 수도 있겠네 됐네 그럼 그래서 이 영화는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두 배로 나뉩니다 갔냐 갔지 그럼 됐네 그럼을 귀신같이 알아듣는 분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암호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완전히 두 부류로 나뉘게 됐습니다. 이 대사를 쓸 때까지 이 감독이 얼마나 뼈를 갈아 넣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뼈를 갈아 넣듯이 대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장면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제일 이 영화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깊은 비밀인데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거죠. 네, 그 장면은 근데 그게 감독으로서는 좀 되게 무기력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장면에서 막
요술을 부려서 막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음악 깔고 이러고 싶지 않았거든. 그 결국은 가만히 놓고 배우 두 분이 그때까지 쌓아온 거를 탁 해주셔야 되는 거였죠. 저로서는 사실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근데 이제 두 분이 지금 보신 대로 너무나 완전하게 온전하게 제가 보여주고 싶던 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제목의 갈매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김소영 님이 질문하셨는데. 갈매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도 뭐 갈매기가 어떤 새인지 잘 모르고, 뭐 철새래요. 우리나라에 계속 있었는데 그게 왜 철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아시겠지만 이제 그 동요에서 그 바다라는 동요의 앞구절에 있는 그 부분을 제가 따왔고, 뭐 그러다 보니 마치 영화의 이 영화는 무엇이다 이런 제목 같지 않고 그냥 영화의 일부분처럼 영화를 여는 그런 느낌으로 시작이 돼서 계속 쓰게 됐습니다. 영국 할아버지가 용수와 영란을 도와준 의미를 윤주상 배우님의 언어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바로 또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뭐라고? 용수와 영란을 도와준 의미가 뭘까요? 사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서 읽고서 울었어요. 영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어쩜 이렇게 기구하고 힘들었을까?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걸까? 이걸 다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역할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다면 무엇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영국이란 인물이 객석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받는 국면은 뭐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영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었던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결국은 혼자가 돼서 그 인정 많은 팔리한테 가끔 밥도 얻어먹고 이렇게 삽니다만 영국의 가슴속 안에 깊은 곳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인간애가 있다. 이것이 용서받을 국면이다. 그것이 드라마 속에서 풍겨 나온다면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저질러 왔던 여러 말하자면 자기 성격 때문에 그 외골 쓰고 강력하고 아주 타협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가족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면서부터 아마 월남 가서도 전쟁 통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용수대를 갖다가 각별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말하지만 그 회환과 어떤 그런 것이 성격상 난 잘못했어 반성해야지 이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 대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 이 안에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런 그 뜨거운 그런 그 가슴이 표현된다면 아마 이 노인네가 아주 극악무도하게 보여도 사실은 용서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럼 왜 살까 인생은? 이따위 성격 가지고서 뭐 때문에 사는 거야? 이 사람이 사는 힘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할 적에 이만치 인생을 살아온 이 사람은 아마 내일 예를 들어서 세상이 뒤쪽이 나도 또 배를 타고 나갈 것이다. 그냥 사는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관성일 수도 있다. 그냥 산다는 말을 저는 참 아프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냥이라는 것은 목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살아갈 뿐이라고 그거 좀 비참한 거 있어. 그러나 우리가 꼭 어떤 비대한 그 철학 때문에 산다기보다는 내가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힘도 위대한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곧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는
그 생명의 질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도 젊었을 때는 뛰쳐나가고 싶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암담한 그런 여러 그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젊은 애가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바꿔먹었는데 그것을 범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 일에 뛰어들어서 그걸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은 도덕적 말하자면 그런 기준이 없고 나쁜 사람에서가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그런 환경에서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해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 봐라라고 해서 한 그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보내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그 팔리하고 저 영국인 같이 왜 안 가는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건 같이 살면 안 되고. 제가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아침바다 갈매기는 2가 나와야 될 거예요. 뭔가 빨래 이야기는. 그 속심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 밖에도 그 영국이 왜 도와주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로 가름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영화에도 또 출연을 하셔서 박주환 배우님이 그런가요? 다른 영화에도 출연을 하셔서 지금 여기서 지휘를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네. 기분이 어떠시냐는 그런 두 편의 영화가 한 장에 상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저도 좀 어리둥절하고, 네. 거기도 지구리 하는 인원이 4명이고, 그래서 저희도 4명이어서 네, 마음의 부담이 덜합니다. 좋습니다. 네. 예. 지금 워낙에 그 수준이 높은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예, 이건 좀 읽어보겠습니다. JS님이 누구세요? 한번, 익명으로,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사건보다는 사람을 응시하는 방식이 정말 깊은 시각을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또 말씀을, 없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다가 딴 데로 가버렸어요. 또 갈매기님이 요즘 볼 게 너무 많으니까 저는 영화를 절대 2번 이상 안 보는데 양희경 선생님 때문에 2번째 봤는데 이게 참 뭉클하고 좋네요. 할례와 영국의 속마음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된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또 문진웅님이 배우분들이 씻지 않은 듯한 현실감 있는 분장이 듯합니다. 씻지 않았죠, 진짜로? 두 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피부가 하얗세요. 그래서 일단 톤 다운 시키는데 여러 가지 제품을 써서 좀 해봤고 그리고선 했지만 두 분 다 좀만 더 밝게 하면 안 되냐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 안 된다 계속 다운을 했는데 마지막 장면에 이제 간나같이 찍을 때는 양희경 선배님이 그래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기분 좋게 하니까 좀 밝게 가야지 하고서 이제 저는 모르게 한 톤 밝게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편집할 때 보니까 이 목 안쪽은 들대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오겐티다. 감독님은 모두가 사실 이거 영란이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어요.
그 배우의 캐스팅 비화라든가 또 같이 촬영하면서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그 베트남 배우고요.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한국말을 전혀 못했고, 뭐 우연히 그쪽에서 일하는 큰 대기업에서 오디션 자료를 제가 구할 수 있어서 베트남에서 그 배우를 찾을 수 있었죠. 뭐 들어와서는 자기 연기 되게 잘한다. 뭐 감독님이 요청하면 10초 만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 그래서 그래?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 말하는 건 다 외웠는데 이 상대방 말하는 것까지는 외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첫날 촬영하는데 막 자기가 대사할 타이밍도 못 잡고 막 이러니까 너무 사람이 위축되고 그랬어요. 처음 촬영할 때. 이제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상대방 대사도 외우고 온갖 대사 다 앞뒤로 막 외우고 막 번호 붙여가지고 15번 뭐 하면 외우고 막 이런 식으로 촬영 끝나고 나서 계속 2시간씩 항상 연습을 했고 뭐 그리고 나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언어의 감각이 있는지 몇몇 장면들은 제가 편집하면서 봐도 이게 한국말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한국에서 한 2년 정도 산 사람 같은 말을 구사하고 참 그래서 감정도 그리고 너무 좋잖아요. 감정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아무튼 감정이 되게 솔직한 감정들이 나와서 참 영화가 부족한 부분들 많이 채워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배우하고 같이 찍으실 때 좀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시니까 같이 촬영하시는 때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는지 여쭙고 싶네요. 아니면 며느리니까. 네. 저는 너무 답답했죠. 안녕하세요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어디에 소개된 거 보니까 한국에서 활동하는 베트남 배우 가작 이렇게 소개를 했길래 너무 얼토당토한다. 네, 도착해가지고 안녕하세요밖에 모르는데 감독님이 매일 밤 2시간씩 다음날 찍을 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영어로 번역을 해서 가르쳐주고 그 느낌을 한국말로 이제 해야 되는데 한국말이 글자를 외워서 해야 되니까 감정이 나오려면 그거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찍었는데 일단 너무 작고 너무 마르고 그냥 저절로 쳐다보면 막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바람은 불지 베트남은 너무 따뜻하고 더운 나라인데 이 바람 부는 동해안 양양 해변에 첫 촬영을 했거든요. 그 언덕 위에 그 용어차 끌고 올라가는 날 그날 처음 만났는데 또 제가 그냥 툭 때리면 안 돼요. 폭 소리가 나게 사람들이 보면 그 애정과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다 포함돼서 그 등짝을 때리는데 막 때리기가 안쓰러울 정도로 나중에 진짜 이거는 뭐 엔진하면 우리만 손이니까 한 번에 가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주고 제가 배우가 주저앉는 거 아닐까 막 이런 걱정도 들 정도로 일단 너무 작고 마르고 그리고 우리말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근데 해내더라고요. 예, 이게 매 씬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없는 씬을 영화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될 영화구나. 이렇게 저렇게 외국에서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무르익어가지고 나중에 그 모든 씬들을 멋지게 소화해낸 걸 보고 외국에서 와서 그렇게 배우가 찍어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줬는데 우리나라 관객들은 도움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면서 뭐 잘 가고 있었죠. 1, 2, 3만 아니었으면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저앉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일당 1000을 하셔야 됩니다. 1000명을 향해서 이걸 빨리 올해가 가기 전에 다 보시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꼬시고 그렇게 일파만파 되게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부인으로 같이 촬영을 많이 하지 않았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는 관계가 극 중에서 신혼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말을 나누지 않아도 싱그럽고 깨가 쏟아지고 그런 마음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 벽에 걸린 그 가족 사진 있잖아요. 그게 사실 다 벌써 처음으로 찍은 거예요. 소품 사진 찍느라고. 근데 이렇게 찍는데 저는 그 박종환 배우가 이렇게 웃어도 돼요 하고서 이렇게 활짝 웃어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무겁게 좀 차분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맞나 했는데 저렇게 웃어야지 맞겠다고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용수의 캐릭터가 조금 더 잡혔죠. 아 얘는 좀 이렇게 푼수 같구나. 아, 조금 좀 어리버리하고 그게 맞겠다. 예, 그렇게 잡았어요. 아 근데 박종환 배우님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영화의 이 용수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그 삶에 갑갑하고 뭔가 탈출구가 없어서 그런 짓을 일종의 보험 사기죠. 대담한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데 그게 구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 사람의 심상이 뭘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기하시는 배우 입장에서는 그런 심상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왜 이 사람은 보험 사기까지 저지르면서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 건가? 네. 저도 시나리오 보고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그 마을과 그리고 공동체와 그리고 집에서 고향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는 뭔가 조금 더 나은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서 너무나 좌절했을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제 삶에서 공동체 시절이 잠깐 있었거든요. 어릴 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제가 그때까지도 야뇨증 혹시 야뇨증 아시나요? 밤에 자다가 지도를 그리는 제가 꽤 늦은 나이까지 야뇨증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아침에 어머니가 저한테 소금 받아오라고 네 어디 가면 소금 줄 거라고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그걸 가져갔더니 초인종을 눌렀더니 소금을 주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제가 지냈던 곳에서 그런 공동체적인 느낌을 조금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제 삶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고 그리고 야뇨증도 없었고요. 계속 만약에 내가 그런 곳에서 집단적으로 지내고 내가 나보다 조금 더 밴디를 오래 한 동료나 형이나 선배나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뭔가 더 나은 삶이나 희망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너무나 불안할 것 같고 뭔가 더 폐쇄적인 느낌을 갖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나 상상도 좀 들었던 것 같고요. 네. 계획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선장님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나누지 못했던 것 같고 그냥 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던져놓고 도망가버린 아주 무책임하게 도망가버린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절박했고 이게 뭐 되지 않을 거란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 과정이 없었던 걸 보면 네. 용수하고 참 비슷하게 말씀하시네요. 실제 저렇잖아요.
근데 이 선장님하고 이 작전을 모의하는 과정 자체가 아예 생략돼 있어요. 그죠? 아예 쫙 하고 점프를 해보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사실 보여주었으면 훨씬 더 이해는 빨랐겠죠. 근데 안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또 쫓아가는 그런 재미는 있는데, 시나리오 쓰는 단계에서 이 오기를 보여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까? 감독님은? 아니요, 고민 안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러니까 아마도 뭐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는데, 어떤 분들은 처음에 배에서 빠질 뻔한 장면, 그 장면 때문에 이제 이런 사기를 치면 되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작당을 시작했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야기 시작 전에 이미 작당은 끝났고, 그래서 이제 넋이 나가 있다가 사고가 벌어지고 그냥 쭉 나아갔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죠. 이제 제가 쓰기로는 후자로 쓴 거였는데, 어떻게 보더라도 저는 뭐 이들이 벌인 그 작당은 이제 점점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 부분을 보여주는데 시간을 쓰면 이제 2시간 30분이 될, 그래서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게 만약에 들어갔으면 조금 촌스러워졌을 거예요. 그죠? 네. 아까 제가 읽다가 딴 데로 튀어버린 분 JS님의 찾았는데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사건보다는 사람을 응시하는 방식이 정말 깊은 시각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물들이 그물에 걸리고 낚싯바늘에 상처가 나고 바다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 마치 대야에 담긴 물고기와 같은 생각도 들었는데, 감독님께서는 바다를 떠나지 못해 고군분투하는 인물들을 위해 어떤 부분을 많이 고민하셨는지 궁금하고, 배우분들께서는 거기서 비롯된 갈등과 분노가 스스로를 향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떠나지 못하는 상황을 향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감독님이 앞부분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글쎄요, 되게 영화 학교에서 배우면은 항상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는 이후는 다 이제 관객의 것이다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내가 만드는 대로 그게 내 거지. 근데 결국은 개봉하고 나면 제가 심어놓지 않은 것들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발견하세요. 그게 아마도 이제 영화를 이제 만들 때 그 외곽에서 이제 성벽을 쌓듯이 만들면 그런 방법이 있고, 이제 안에서 뭔가 핵심을 계속 찾아내다가 뭔가 발견했다 싶으면 이제 그걸 확장하면서 쓰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후자였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되게 자연스럽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마치 의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생선이 바닥거리는 그거는 그냥 바닷가니까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장면이었고,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것보다도 그냥 되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보험 사기를 벌인다. 이 사기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결말은 이렇게 난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되게 중심에 뒀어요. 만약에 그 사이에 되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라던가 뭐 그런 게 읽힌다면 그거는 아마도 지금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곳을 어디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의도한 것보다 더 크게 보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네. 특별히 이들이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집어넣고 이러진 못했습니다. 진짜 그런 능력이. 네. 많이 어려워서 이 배우분들에게 던지신 질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우분들께서는 거기서 비롯된 갈등과 분노가 스스로를 향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떠나지 못하는 상황을 향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 가족사를 보면은 딸이 떠나려고 했던 것을 제가 강제로 붙잡아 두었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아마 이 영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저 마음을 더 강하게 옥죄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속안에는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외부에 대한 동경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살아오면서 쭉 누적되어 온 이 환경들 속에서 이 젊은 꿈이 뛰쳐나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닥 방법에 대해서도 뭐 범죄라든가 이 죄의 의식을 갖지 않고 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울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에 대한 울분, 또 아니면 세상에 대한 울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것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삶의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암울함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 또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질문 초대도 나왔습니다만 사건보다도 인물에 말하자면 우리가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같은 사건을 어떤 사람들이 겪는데 똑같은 사건이 돼도 다 다르게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다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감독님한테 또는 시나리오의 고마움을 느끼는 게 이 안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는 겁니다. 배우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매번 이 작품 저 작품 많이 작품을 하게 되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기대 배력이 온다든가 그걸 갖다가 그 입으로 나가는 아주 말하자면 심지 굳은 감독을 만난다든가 해서 내가 평소에 듣지도 못했던 소리를 듣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서 마음과 눈이 열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사실은 변신이 가능한 거거든. 배우가 애초에 의지대로 자기를 실현한다면 그게 참 좋은 겁니다. 저는 여기서도 이번에도 이 작품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너무도 고마움을 느끼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눈 감고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아는 이 영국인은 절대 여기 떠날 수 없고 그냥 살 것이다. 근데 단 새로운 애들은 또 다른 세상에 대한 그 꿈을 그걸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분노, 욕망 이런 것들이 응축된 이 인물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역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다 그 안에 농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거 죽었네. 끊어야 돼. 참 반듯하긴 하시지. 저는 판례를 존경합니다. 판례 같은 삶을 나라면 살 수 있었을까? 애를 낳고 쫓겨나요. 그래서 살던 곳이 아닌 타지로 온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그 주변 일에 조사할 수가 없어요. 폐지를 주시면서 살고 아들에게 자기 성을 줍니다. 며느리에게도 자기 성을 줍니다. 보험도 며느리 앞으로 해놓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시어머니라면, 대한민국의 어머니라면. 그래서 그 안에, 내 안에 그 판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판례 속에 제가 의지를 해서 이 판례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며느리한테 이게 울분을 토하면서 그 마룻바닥에다가 머리를 찍으면서 하는 씬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며느리를. 그리고 거기서 막 대사하잖아요. 내 아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네가 모르느냐. 진심이었거든요. 그 사랑이. 아들에 대한 사랑만큼 며느리를 사랑했던 판례. 실제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판례가 저보다 훨씬 존경할 만한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판례에게 좀 의지해서 표현해내고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질문이 조금 철학적이어서 철학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철학적인 질문에 현실적인 대답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 대한민국 엄마들의 그 아들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안 떠나는 거예요.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나보다 나은 삶을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움직여서 좀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원하게 이제 아들도 보내고 며느리도 보내고 다 보내는 거죠. 끝에 어떻게 됐을까? 베트남에 가서 둘이 살까? 아이도 낳았을까? 뭐 너무 궁금한 점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보시는 분들의 몫이죠. 각자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답이 있으실 거예요. 저 사람들은 가서 살았을 거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공갈 여권도 만들어서 한국에 와서 엄마도 데려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서부터 모든 걸 열어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과 판례와 용수에게도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마이클 롱. 영화 속에 없는 얘기 우리가 마음껏 상상할 수 있잖아요. 보시는 분도 그렇지만 하는 사람도 그렇거든요. 하는 사람도 마음껏 상상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예, 죄송합니다. 예. 박경환 배우님한테는 그냥 조금 시키는 덜 철학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소주병에 청양고추는 왜 넣어서 먹냐는. 근데 그건 농담이고요. 예. 또 말씀하시죠. 지금 예. 해주신 질문이요? 예. 저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분노도 있고 그게 결국 저를 향하고 네, 그렇게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일하기 싫은 내오님이 썩은 동태눈을 했던 용수가 베트남으로 떠나겠다는 순간만큼은 눈이 빛난 부분이 놀라웠는데 용수가 베트남으로 떠나서 제일 처음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베트남에서 영란이와 행복했을지 용수의 미래가 어땠을지 박종환 배우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는 또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더 나은 환경을 기대했겠죠. 그걸 구체화하지 못했겠지만 막연하게나마 더 나은 환경을 꿈꿨을 거고 무조건적으로 더 잘 살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상상을 했겠지만 막상 이곳을 벗어나서 지냈을 때 엄청나게 행복한 어떤 느낌이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에 대한 경험과 만족을 할 수 있을까? 만족까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베트남에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두상 배우님께 또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상업영화나 대중작품에서 많이 뵀었는데 독립예술작품에서는 처음 뵌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의 작업과 이번 작업에서 어떤 점이 달랐는지 뭐가 좋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뭐 이미 저 앞에서 간간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중언부언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배우들이 그 길건 짧건 배역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실증을 느낍니다. 그 실증은 관객들이 느끼는 것하고 똑같아요. 저 사람은 맨날 저렇잖아. 저 옷만 바꿔 입고 배역 이름만 틀리지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야. 우리가 늘 텔레비 보면서 저 사람 또 나오는데 앞에 끝난 드라마는 지금이랑 뭐가 달라. 그 인물 그 인물이구만. 이게 치명적인 말하자면 그 인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배우들이 사실 우리나라 이제 저 TV 환경이나 이쪽은 대본이 나오자마자 바로 찍기 때문에 분석이고 뭐 그런 과정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기량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사 빨리 보이는 배우가 연기 잘하는 배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적확한 연기를 하는 것이 좋은 배우지. 그러니까 그런 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이 배역을 맡으면 사실 배우들은 환자가 돼요. 그 인물이 늘 머리를 지배하니까 맨날 이 미열에 들떠가지고 얼굴이 불그레하게 꼭 술 취해처럼 비틀거리고 댕기고 어딜 봐도 그 생각이고 뭘 봐도 거길 못 떠난단 말이에요. 이게 갇히다 보니까 점점 더 못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탈출을 해야 되겠는데 탈출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동반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다. 배우는. 그래서 양희경이 잘 만났고 또 박감독 잘 만났고 작품 잘 만났고,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데서 저는 변화를 제 자신이 느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할 수가 있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그 과정은 지옥을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했지만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저 자신에 대해서 만족했고, 그리고 아, 윤주상 고생했어. 수고했다고 저 자신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연극 같은 경우는 한 도달 연습하니까 분석할 시간과 이런 것이 충분하니까 변신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이 영화나 TV는 정말 어려워요. 그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영화는 그러나 TV와는 다릅니다. 꼭 연극과 같이 한 팀이 돼서 끝날 때까지 한 식구로 살게 되니까 너무 좋다고. 앞으로 저는 어떤 계획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저도 바라고 객석에서도 바랄 테니까 열심히 변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자리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상혁은 다 한 것 같고요. 네, 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독님한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번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습니다. 2번 감독이 진짜 발등 찍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믿는 도끼로 끝까지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례가 저보다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짝은 아니지만 짝 같은 파트너가 윤수상 선배여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까짝과 내 아들 용수는 현장에서 용수는 딱 한 번 첫날 가족사진 3사람이 찍었을 때 한 번 만났고 현장에서 밥 먹는 씬에서 한 번 만났고 2번도 못 만났는데 영화를 보면서 너무 잘했다. 네, 까작도 너무 잘했다. 이 영화는 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보신 분들 리뷰가 다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다 달라요. 그건 훌륭한 영화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냥 배우로서 연기하는 것으로서 그쳤지만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 배우로 출연했다는 거 너무 저희 일생일대의 행복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선배님들과 감독님과 작업 함께해서 너무나 기뻤고요. 그리고 카작과 함께 현장에서 막내여서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느 현장에서 막내로 활동할 수 있을지 기회가 없을 것만 같지만 기회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경험이면서 또 한번 꿈꾸게 됩니다. 네, 끝까지 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 그 11월 27일 날 개봉하고 새 배우분과 함께하는 GV는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인데요. 뭐 마치 이제 홍보가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영화는 1월 중순까지 극장에 걸려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영화가 좋았다 생각되시면 그 추천하시면 볼 수 있는 극장이 반드시 1월 중순까지는 열려 있어요. 글쎄, 우리나라는 배우분들을 선택하고 이제 함께 하게 될 때 오디션을 보기가 힘들어요. 네, 그냥 그분들이 해오신 것들을 보고 그리고 선택하게 되죠. 사실 근데 되게 도박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건 거기서 본 모습은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연기하신 거를 보셔도 그렇고 한 분 한 분 지금 여기 윤주상 선배님, 양희경 선배님, 박종환 배우 두 분, 세 분 모두 마치 로또를 맞은 기분입니다. 네,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2024년 한국 영화 최고의 한국 영화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이 영화 이 연말이 즈음에 함께해 주시고 또 배우들과 뜻깊은 시간 가져주셔서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